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연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역류성 식도염은 약 먹을 때 뿐이에요. 왜 이렇게 완치가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재발의 고리를 끊는 실전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끊기만 하면 왜 다시 시작될까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약으로 알려진 위산저해제는요, 한두 달 정도 약을 복용하셨을 때 식도와 위 사이에 생긴 점막의 상처는 90% 이상 호전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역류가 되는 구조나 원인 자체를 교정하지는 못하거든요. 위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이는 힘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힘을 위산저해제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 또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이 안 되면 사실은 과식하시거나 야식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위산이 역류되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저해제를 끊고 나서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의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밀가루, 고기, 커피 다 끊으니 먹을 게 없어서 우울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저도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어떻게 이걸 다 끊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은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철저하게 제한하시면 속이 더 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려진 연구나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따르면 사람마다 똑같이 음식이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밀가루 음식 다 안 좋을까요? 사실 어떻게 조리를 하고 얼만큼 드시고 이런 거에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밀가루 음식이나 뭐 고기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계속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역류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너무 아무것도 안 드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드셨을 때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두 개 정도씩 조절해 보시면서 가장 나한테 안 좋은 음식을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래 환자분들 네. 보시면은 주로 어떤 음식 때문에 온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은 커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경우 많지는 않고요. 근데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막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 뭐 쭈꾸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드시는 분들은 이게 식도염인지 위염인지 알 수 없는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염도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영양식품 같은 것도 증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즙이라든지 뭐 생즙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드시다가 속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즙 같은 것만 조절을 하셔도 많이 증상이 개선되시거든요. 양배추즙이나 마즙이 재발 방지에 좋다는데 꾸준히 먹어도 될까요? 네. 경험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양배추가요, 그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서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 근거가 아주 높은 건 아니시고요. 마 같은 경우는 좀 끈적끈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끈적끈적한 것이 무슨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위에 보호 효과를 주질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근거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즙 같은 것들은 위산을 조금 더 자극해가지고 속쓰림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제일 안 좋은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네, 식사 후에 식곤증 때문에 바로 눕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누우시는 거는요, 사실은 위산의 역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위에서 소장까지 소화될 때 한 2-3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정도는 가능한 취침하지 않으시고 눕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위에 있다가요, 약해진 위식도 괄약근의 힘을 뚫고 식도로 역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속 쓰리는 것이 반복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인분들은 특히 또 식도 괄약근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식사를 하시거나 드시고 바로 눕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밤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속쓰림이 생겨요. 어떻게 자야 편할까요? 밤은요, 위산이 역류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제 수면 자세도 이런 속쓰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취했을 경우에 위산의 역류를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전략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무실 때는요, 또 머리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올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체를 전반적으로 올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수개월씩 장기 복용해도 몸에 괜찮을까요? 너무나 이제 재발을 많이 하시니까 몇 달째 역류성 식도염 약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약 계속 먹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위산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그런 저희가 지식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잘 가이드 해드리기 때문에요. 전문의들과 잘 상의해서 약제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면 처음 세게 안 드시고요. 약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저희가 처방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물로도 안 되는 지독한 재발 환자, 수술하면 완치되나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수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수술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수술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식도 과민성이 문제이신 분들은 그 조절을 하셔야 되지 수술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100% 증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수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랜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일부 식도 괄약근 힘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수술, 시술 등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신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나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같은 아시아인들한테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서구인들의 경우는 식도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인 분들도 많고요. 약으로도 위산이 계속 저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식도에 자극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신 분들한테서는 이 하부식도 괄약근 힘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내지는 시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적으로 그쪽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들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환자들은 아주 많지는 않으십니다. 재발을 반복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항상 명탐정이 된 심정으로 환자를 좀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환자 스스로가 본인을 잘 판단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3번 술 드신대요. 과음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술 끊으시면 속쓰림이 좋아지실 분이거든요. 근데 술 말고 베개를 높이신다던가 다른 문제를 하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회피하는 방법을 잘 찾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한 번에 뿌리 뽑는 병이 아니라 평생 잘 관리하고 달래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식도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